계획 중인 시나리오 중에 강해상, 장첸 등 전 시리즈에 수감된 빌런들이 탈옥해서 마석도를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첸과 강해상 탈옥 시나리오도 전체 이제 준비 중인 시나리오 안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하나, 둘, 셋. 오지 않는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를 리뷰하는 시간, 오 그대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은 못 받고 있지만 살고 싶어서 계속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만들고 올리고 있는 이명구입니다. 오늘 오지 않는 세 번째 초대 손님은 바로 범죄도시 4의 마동석 배우님입니다. 그럼 우리 마동석 배우님의 인사와 함께 바로 오 그대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와 본 인터뷰에는 주요 스포일러가 정말 가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등장인물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로는 마석도, 마동석 배우님이죠. 누구나 아는 마석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이수, 비밀요원, 일명 FDA 요원으로 승격돼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런보다 더 비중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등장씬은 더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전체의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는 훨씬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범수 배우, 범수 배우님이 3편에 나온 그 역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사이드킥이 두 가지 역할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그렇듯 6탄전 데뷔용 사이드킥 배우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영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바로 이 뇌지컬 영역을 담당해주는 사이드킥의 이번 4편에는 나옵니다. 그 뇌지컬 영역을 담당해주는 사이드킥으로는 이주빈 배우님이 나옵니다. 제가 왜 웃냐면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주빈 배우님 하면은 손만 봐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정보의 저주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명의 핵심 빌런으로 먼저 이동희 배우님이 나오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불법 도박 사이트 오너이자 코인 사기를 준비 중인 뇌지컬 담당 빌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김무열 빌런은 이동인의 오른팔이자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피지컬 담당 빌런으로 나옵니다. 다음 이제 배우들의 이제 동안 노안 측정기의 대표 배우가 된 우리 현봉식 배우님이 나오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흔한 악당 1로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줄거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은 한국인 A씨가 필리핀에서 김무열한테 무참하게 칼에 찔려 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죽은 A씨를 클로즈업 하면서 다가가다가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USB에서 앵글이 멈추며 오프닝 씬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은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살인사건은 저 USB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와 관련된 살인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현재 마영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약 수사 과정에서 마영사는 마약범들이 마약 배달 어플을 통해 마약 거래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영사는 배달 어플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고요. 개발자 A가 필리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마약 배달 어플에 대한 수사는 생각보다 쉽게 종료가 되는 듯 합니다. 근데 A의 시신 부검 결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단순 살인사건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검날 마영사는 A의 모를 만나고 모를 통해 A씨가 취업 후 필리핀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사이버서대는 A가 A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자신이 일했던 곳에 파일을 백업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파일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 클라우드에서 받은 파일은 마약과 상관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A의 부검 결과와 모를 통해 들은 해외 취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A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자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마영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 단순한 마약 조직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석도는 A의 모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A의 모는 A를 따라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A의 모는 자신의 아들 A의 죽음을 백백히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겼었고요. A의 모가 담긴 유서를 받게 된 마석도 형사는 A의 모의 유언처럼 그 A를 죽인 놈들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의감과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 마석도 형사의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편 A야 죽음과 연관된 김무열, 그리고 그런 김무열의 동업 중인 이동희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내부 분열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동업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그 다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김무열은 과감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런 김무열의 한국 도착과 함께 이동희, 김무열, 그리고 마석도 형사, 이 셋의 본격적인 충돌과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와 같이 마석도 형사가 저 나쁜 새끼들을 존나게 패고 끝이 난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습니다. 단순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와 같이. 그러면은 이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고 또 Q&A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첫 번째 좋았던 점입니다. 3편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4편이었다 입니다. 저는 기면증이 있어요. 저는 3편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3편의 줄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4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범죄도시는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시리즈를 꼬박꼬박 챙겨보지 않았다고 해서 4편을 보기가 망설여진다 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좋았던 점, 대사가 잘 들려서 좋았습니다. 저는 OTT 환경에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볼 때 늘 자막을 켜놓고 보거든요. 한국의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어 대사로 말하지만 그 한국어 대사가 잘 안 들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흐트러지면서 집중력이 한숨이 푹 나와요. 아씨, 뭐라는 거야. 이게 은근 되게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막을 켤 수 있는 환경에서 시청을 하면은 늘 자막을 켜두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범도 4를 보는 내내 그런 아씨 뭐라는 거야 하는 답답함이 몰려오는 순간이 없었어요. 정말 대사가 다 잘 들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마석도 형님의 액션이 더욱 날렵해지고 다양해져서 좋았습니다. 전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석도의 형사님의 액션 연기는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 액션이었어요. 뭐 찍어 눌러도 뭐 통쾌하면은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편은 뭔가 더 속도감 있게 복싱 액션이 첨부가 돼서 더 액션 보는 맛이 다양해지고 재밌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액션이 다양해지고 빨라진 만큼 따라가는 카메라 무빙도 더 다양해지고 좋았어요. 네 번째 좋았던 점, 마석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나눠서 좋았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를 보고 이정현 배우님이 연기했던 최준경이라는 캐릭터를 겁나 깠어요. 혹평의 중심에는 준경을 뇌지컬 능력 그리고 피지컬 능력 모두 다 가진 캐릭터로 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인 저 입장에서 아무런 서사 없이 뇌지컬이나 피지컬 능력 한 가지만 이제 마스터한 캐릭터로 보여줘도 그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쉽게 되지 않는데, 최준경은 아무런 서사나 이제 설명 없이 뇌지컬과 피지컬 둘 다 가진 캐릭터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혹평을 했어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마석도 형님이 갑자기 이 뇌지컬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 저는 겁나 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석도 형님은 뇌지컬을 장착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주었습니다. 그 마석도 형사가 할 수 없는 뇌지컬의 영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주빈 배우님이 맡았던 캐릭터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제 네 번째와 연결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영화의 결말부에서 마석도의 영역과 마석도가 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마석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국내파, 마석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국외파, 이렇게 나눠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석도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놈들과의 사건이 전개되고, 국외파는 철저하게 사이드킥 들의 조합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건 전체를 해결할 때 마석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킥들의 활약상을 아주 간드러지게 멋지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국내파는 우리가 아는 그 맛을 마석도가 그대로 혹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을 통해 범도의 이야기의 확장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관객인 저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4편 봤지? 우리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경찰들의 모습, 다양한 활약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5편, 6편, 7편, 8편 기대하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좋았던 점, 3편에서 실종이 됐던 우리 장이수가 등장을 해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중후반부의 재미는 우리 FDA, 폴리스 다크 아미 요원 장이수님이 책임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후반부의 재미는 마속도를 제외하고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주연 빌런인 김무열이나 이동희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FDA 요원 장이수가 어떤 식으로 활약을 하고 어떤 대사를 칠지, 어떤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기대가 됐고, 또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맞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후반부의 빌런들의 매력이 엄청 떨어졌다는 거죠. 이어서 일곱 번째 좋았던 점, 김무열과 마석도의 마지막 6탄전에서 김무열이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에서 마석도가 순간 엄청 밀리는 순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범도 시리즈를 보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긴장감을 느껴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입니다. 그럼 우리 마석도 동석 배우님과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두 번째 좋았던 점으로 사운드가 잘 들렸다는 점을 집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혹시 후시 녹음을 한 건가? 라는 좋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운드가 좋았던 영화나 드라마 대부분 대사 부분을 후시로 따로 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헐리우드 영화는 대부분이 다 후시를 딴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범죄도시 4도 후시를 따로 하셨나요? 관객을 생각하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커진 만큼 후시 녹음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3편이 흥행 스코어와 달리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 범도 시리즈의 핵심 책임자로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좀 얄궂지만 특히 이번에 3편과 달라졌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느낌이에요, 느낌. 왜냐면 저는 잠이 들어서 3편의 절반 이상을 못 보고 나왔음에도 그 못 본 부분을 더 보기 위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그만큼 3편이 매력이 없었다랄까요? 근데 이거는 보는 내내 조금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판 여론의 비판점을 파악하고 방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제작자로서 3편의 비판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면서 4편에 반영을 했는지, 또 제작자로서 관객들의 비판을 받으면 어떤 기분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계속해서 범죄도시 시리즈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장이수님이 폴리스 다크 아미 요원으로 승격을 하면서 범도 시리즈에서 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어요. 그 때문에 장이수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한층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 제대로 뽑았으니까 장이수 주연의 스핀오프 영화도 만들 수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질문입니다. 혹시 장이수 캐릭터나 혹여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스핀오프 작품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이수는 원래 FBI 요원이었군요.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최초 공개네요. 장이수는 FBI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이수의 스핀오프 작품 기대하면서 네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가벼운 질문인데요. 영화에서 완전한 현실성을 찾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석도와 김무열의 마지막 싸움에서 마석도의 이제 손바닥에 칼의 관통상이 되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더 힘을 줘서 김무열의 손을 꽁꽁 묶어두고 접해잖아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픈 거는 차치하더라도 저 상태에서 손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 어떤 과학자나 의사분들에게 자문을 받으시면서 연출한 건지, 혹은 다른 장면들, 다른 액션씬에서도 전문가나 이제 과학자, 의사들의 어떤 자문을 받으면서 촬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객들에게 더 짜릿한 액션을 주는 것이 목표였다. 근데 정말 하면서 그 모습 때문에 더 몰입해서 재밌게 봤어요. 최고였습니다. 그럼 다음 Q&A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좋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좋은 점과 첫 번째 Q&A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웠던 점입니다. 매번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달라지나 했던 지점입니다. 바로 나쁜 사건이 아니라 나쁜 놈만 다루는 영화의 그 얕은 깊이감이 아쉽습니다. 자, 이 영화는 마약 취업 사기, 불법 도박, 코인 사기를 쓱 겉핥기식 그냥 언급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범죄 사건들을 깊이감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 범도 시리즈가 다큐나 르포가 아니기에 깊이 있게 또 메시지를 담아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범도는 명실상부한 프랜차이즈 국밥집 국밥 같은 오락 영화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아쉽다면 아쉽다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도 시리즈를 통해서 돈도 벌만큼 벌었으니까 언젠가는 스토리의 깊이감까지 챙겨서 그냥 다 아는 너무나 익숙한 프랜차이즈 국밥을 넘어서서 옥동식의 국밥 같은 맛을 내주는 그런 영화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섞인 아쉬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점, 이무동이와 김무열이 핵심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과거에 뭐였다 하나로 퉁치는 게 너무 쉽게 가는 모습이 괘씸하다입니다. 사람을 잘 죽인다? 그럼 과거의 용병이었다?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하나로 퉁치고,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사이버 범죄를 잘 저지른다? 그럼 과거의 IT 천재였다? 혹은 해커였다. 하나로 퉁치는 게 아쉬운데,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아쉬움과 어떤 결이 같은 아쉬움인데요. 깊이감의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뭘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굴러왔는지,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가 설명이 되는 어떤 스토리상의 연출이 있었다면 캐릭터의 깊이감이 더해져서 작품의 완성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캐릭터의 설명을 더하는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또 실력이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어설프게 이제 넣었다가는 지금만큼의 재미도 못 뽑아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점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빠르게 견적 보고 속도감에만 집중하는 연출을 해서 이번만큼의 재미를 잘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쉬웠던 점, 김무열이랑 이동희 배우의 내부 분열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내부 분열 이야기가 주인공인 마영사에게 새로운 시련을 주거나 새로운 사건을 이끌거나 극 전체에 긴장감을 더해줬다면 그 추가적인 내부 분열 이야기가 굉장히 당위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의 내부 분열은 마영사에게 어떤 새로운 시련을 주거나 긴장감을 주거나 사건이 전개되거나 하는 그런
이러한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빌런들이 꼬리를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면서 그게 긴장감만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저에게 영화 전체 완성도를 생각했을 때 정말 불필요했던 내부 분열 이야기였다 입니다. 굳이 이 내부 분열 이야기를 넣어야 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이동희의 야비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무열이 가진 어떤 잔인성과 광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특징을 부각시키겠다는 이유였다 할지라도 연출 방식이 너무 올드하고 뻔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실패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동희 님이 보여주는 야비한 캐릭터는 이미 너무 식상해진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비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뻔한 방식으로 그 야비함을 연출해선 안 되거든요. 뻔한 방식으로 했다간 그냥 그 캐릭터가 더 식상해지고 맛이 없어질 뿐이에요. 근데 범도포는 너무 뻔한 방식으로 그 야비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대놓고 현봉식한테 야, 김무열 좀 죽여줘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대놓고 보여주죠. 너무 뻔한 식으로 그 야비함을 보여주려고 했다 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리고 그 분열 덕분에 김무열이 사람을 또 막 죽이는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캐릭터가 가진 잔인성이나 광기는 사람을 몇 명 더 죽인다고 해서 그게 관객들에게 플러스가 되고 소름 끼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장면보다 더 영리한 묘사나 어떤 연출이 들어가야지 그 캐릭터가 가진 잔인성이나 어떤 광기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이성재 님이 공공의 적에서 연기했던 캐릭터의 광기나 잔인성이 딱 제가 말한 연출 방식으로 표현된 잔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이성재 님이 연기했던 캐릭터의 잔인성이 미친듯이 부각되는 장면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무열이 가진 잔인성이나 광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이 분열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해도 저에게는 실패였다 입니다. 네 번째 아쉬웠던 점은 현봉식 배우님과 이동희 배우님의 캐스팅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결코 두 배우님이 맡은 바 임무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게 아니에요. 그 두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 치고 너무 매력이 없는 캐릭터여서 맛이 없었고 또 실망감이 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두 배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만 커졌고 그 커진 기대감만큼 캐릭터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저렴하게 다른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하고 다른 쪽에 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써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아쉬웠던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이 범도가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물에 대한 제 상상과 우리 배우님의 Q&A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한 점, 범도 시리즈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늘 다음 빌런이거든요. 현재 범도는 8편까지 제작이 준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8편까지 빌런들의 캐스팅이 완료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직 캐스팅이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를 찾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빌런만큼 궁금한 게 다음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상상을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 마약, 취업사기, 불법 도박은 이미 다뤘던 범죄 유형이고 그래서 또 다룬다면 전편과 너무 같은 뻔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방식으로 마형사를 공지에 몰아넣게 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범죄 유형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과 함께 저는 사이비 종교라는 지능형 범죄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같은 2부작으로 말이죠. 먼저 1부는 마석도의 몰락, 2부는 당연히 몰락한 마석도의 부활이겠죠. 1부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이미 다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라서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몰라요. 가족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때문에 마석도의 범죄자를 향한 분노가 가중이 되고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도 분노가 가중이 되고 몰입이 더 잘 되기 시작하죠. 처음의 수사는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수뇌부에 있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꾸민
함정이었고 그 함정에 빠져서 팀 마속도 다수가 사망 혹은 생활 불가 수준이 됩니다. 마영사는 작전 실패와 동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본인 스스로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고, 게다가 경검, 수뇌부이자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마속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정직 처분을 내려서 그의 팔다리를 완전히 다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마속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1부 끝. 2부는 경찰, 수뇌부와 관객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페인이 된 척하는, 정의감을 상실한 척하는 정직이 끝난 마속도가 등장을 하고, 하지만 뒤에서는 사이비 종교 신도로 잔입에 성공한 폴리스 다크 아미 요원 장이수 등 다양한 조력자들과 사이비 종교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을 단계별로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나 그렇듯 총력전으로 뇌지컬들은 뇌지컬대로, 피지컬의 마속도는 피지컬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사이비 종교 일당들을 일망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엔딩.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1부와 2부의 연출 방식에도 차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동안 범도 시리즈가 보여줬던 속도감 있는 연출로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갑작스런 마속도의 대실패라는 반전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실패의 충격을 배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흘려맞을 때 더 아프잖아요. 반대로 2부에서는 앞선 속도감 있는 연출보다 조력자 캐릭터들의 서사와 반전을 깨야 하는 계획 등을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연출로 완성도를 높여서 관객들에게 하여금 사건에 몰입하며 추리하는 재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속도는 뇌지컬 캐릭터가 아니니까 갑자기 뇌지컬 능력을 장착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지휘하는 캐릭터로 만들지 말고, 마속도 옆에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지휘하고 있는 조력자의 뇌지컬 캐릭터를 만들고 그의 서사와 동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연출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다른 조력자들 캐릭터 역시 이 조력자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서사를 부여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제 이런 허접한 상상의 시나리오 제작자로서 어떠셨나요? 흥미가 생기시나요? 아주 좋게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제 상상이고요. 아마 제 상상보다 더 재미있는 시리즈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획 중인 시나리오 중에 강해상, 장첸 등 전 시리즈에 수감된 빌런들이 탈옥해서 마속도를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첸과 강해상 탈옥 시나리오도 전체 이제 준비 중인 시나리오 안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가벼운 질문이고 제 애정이 그냥 담긴 질문입니다. 심창맨의 춤투부에 출연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원하지만 아직 내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투부의 뉴 스튜디오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오 그대 삼아였습니다. 우리 배우님과 마지막 인사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굿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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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벅